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부처님은 홀로 외로이 이 학생회실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26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추석이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명절 때 친지들과 사촌들을 보면서 서로 안부도 나누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뵙고 인사를 나누지요. 근데 올해는 참 애석하기도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집에서든 또는 고향에서든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만간 여러분들을 몇 명씩 묶어서 찾아갈 예정입니다. 찾아가서 맛있는 거 여러분들 사드릴 테니까 많이 맛있는 거 생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한국어의 권위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나쁜 의미로 저 사람은 참 권위적이야 라고 할 때 그 권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좀 지위가 높거나 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학교 선생님 또는 이 교회에서의 시민들도 이 권위적인 사람에 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어떤 권위라는 뜻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밑에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사실 꼰대라는 말을 사용 많이 하죠. 사실 어느 세대나 세대 간 단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꼰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권위적인 모습을 가진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단절은 역사 이래로 늘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도 한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 문건을 보면 그때 그 당시 이제 노인이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을 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버릇이 없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지금 훨씬 어린 아마 유치원생들이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세대 간의 단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로 권위가 가지고 있는 뜻은 전문가 또는 실력가 또는 그 분야의 대가를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는 판사는 판사로서의 권위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자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위를 인용하고 그들의 지식과 옳은 경험에서 나온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위를 내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의사 행세를 하거나 또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법관 흉내를 낸다면 금방 실력이 들통이 나고 아마도 어쩌면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이 대사제들 그리고 백성들의 원로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고 하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 나자렛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청년은 그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귀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오늘날의 저희와 같은 성직자와 같은 사제들도 아닌 그냥 새파랗게 한 젊은 청년 목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냐고
물어본 것이지만 예수님의 건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건의와는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런 대사제들이 했던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조금 낮게 보거나 그 실력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이 교만했습니다. 실력은 사실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 실력을 깔보기도 하고 애써 나의 어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리고 감추인 것 역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낮게 볼 수도 있고 또 그저 그런 아이, 그저 그런 학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어떤 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나중에는 결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저도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저도 아직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인 파블로 카자스라는 스페인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는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매일 3-4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실력이 없다고 절망하기엔 우린 너무 인생을 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